최근에 그 반도체 수출이 우리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라 그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죠. 미중 기술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서 우리 반도체 경기, 삼성전자 주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미중 기술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엔비디아의 H200이죠. 연구용을 제외하고는 일반 기업체한테 수입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중의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정말 중요하죠. 우리 수출 중에서 작년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24%입니다. 작년에 우리 수출이 3.8% 증가했는데요. 반도체를 제외하면 오히려 1%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 수출 경기에 중요하고요. 특히 삼성전자 주가는 반도체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관세청에서 1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하고요. 최근에 그 반도체 수출이 우리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라 그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두 사이클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반도체 수출이나 삼성전자 주가에 거의 동행이나 선행하는 게 OECD가 발표하는 선행지수나 우리 국가 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망해 보면은 이런 것들이 1분기를 정점으로 하반기 갈수록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입 동향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이 2.3% 감소했고요. 수입도 4.5% 감소했습니다. 무역수지 27억 달러 적자를 냈죠. 그런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조업일수가 0.5일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이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일평균 수출 금액이 4.7% 증가했어요. 이대로 월말까지 유지한다면요. 1월 그 일평균 수출 금액이 25억 8천만 달러입니다. 작년 12월 29억 달러였는데요. 작년 12월보다 대폭 축소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제 예상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나중에 주가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일까지 주요 품목별 수출을 보면요. 역시 반도체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월 그 10일까지 보니까 비중이 29.8%입니다. 작년 수출 비중이 24%였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반도체 비중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 승용차, 철강 제품, 선박 수출이 상당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조업일수가 0.5일 감소했고요. 20일 통계, 월말 통계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도체만 수출이 잘 되고 그의 수출은 별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국가 지역별 수출을 보면요. 미국으로 수출이 14.7%나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비중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중국 비중은 올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미국 비중 축소, 중국 비중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은 1일에서 10일까지 15.4%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런 지역으로 우리 수출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수출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에 유럽으로 수출이 됐습니다만 유럽 수출이 큰 폭 감소했고 일본 선진국으로는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1월 1일에서 10일 통계까지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전반적으로 수출을 보면은 미국 비중은 갈수록 축소, 중국 비중은 확대. 저는 우리 수출로 세계 경제 흐름을 보는데요. 미국은 그만큼 소비 중심으로 물론 관세 영향도 있지만은 증가세가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미국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중국은 과거보다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4 내지 5% 성장을 할 것이다. 이게 우리 수출에서 나타난 지역별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일평균 수출 금액이 별로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 12월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29억 달러였었어요. 작년 12월 말 우리 코스피가 4,214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일평균 수출 금액이 38% 정도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을 가대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10일까지 수출이 4.7%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준이 올 말까지 유지한다면 1월 월평균 수출은 25억 8천만 달러입니다. 작년 12월 29억 달러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코스피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4일 코스피 기준으로 보니까요.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코스피가 73%나 가대평가됐습니다. 2000년 IT 거품 때요. 그때 한 61% 가대평가됐습니다. 물론 AI 혁명이 그때보다도 반도체 수요 등 더 큰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출로만 보면은 주가 가대평가 정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계속 수출이 되느냐,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오르냐. 반도체 수출이 우리 수출에서 24% 차지하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이 계속 증가하면은 우리 수출도 증가하고 우리 경제 성장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반도체가 계속 증가할 것인가, 수출이 잘 될 것인가,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증가할 때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올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00년에서 반도체 수출 금액하고 삼성전자 주가하고 같이 그려놨습니다만은 상관계수가 0.93입니다. 거의 삼성전자 주가는 반도체 수출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기 추이를 한번 구해봤어요. 삼성전자 주가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금액을 소위 호드릭 프레스코트 필터로 HP 필터라고 그러죠. 추세를 구해봤습니다. 장기 추세 보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반도체 수출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도 장기적으로 오른다. 제 가까운 친척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오래 보유했더니 애들 유학을 보냈는데 삼성전자가 유학을 보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요. 이 그림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타당할 수가 있죠. 장기적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중간중간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동안에는 우리가 좀 쉬어도 된다는 겁니다. 비중을 좀 줄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 사이클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단기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HP 필터로 추세를 구하고요. 그 추세에서 삼성전자 주가나 반도체 수출이 위아래로 얼마나 벗어났는가 이걸 보는 건데요. 그런데 그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 사이클로 보면은 이거는 작년 12월 말 통계입니다. 1월 들어서 더 올라가지고 더 확대됐을 텐데요. 추세에서 30% 이상 벗어났습니다. 물론 2000년 IT 거품 붕괴 때 거의 50% 이상 벗어난 적도 있어요. 아마 이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2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만큼 조정 가능성도 높다. 반도체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기 사이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장기 사이클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 중장기 사이클은 HP 필터로 추세를 구하고요. 이게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추세가 장기적으로 둘 다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변동률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삼성전자 주가는 사이클이 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비중을 좀 늘렸다, 줄였다 이런 게 하는 게 좀 바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사이클이 있었는데요. 확장 국면 다음에는 반드시 또 침체 국면이 왔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90년에서 93년까지 성장했고 94년에서 96년까지 반도체 경기가 호황을 이뤘어요. 그런데 97년, 98년 아시아 애한위기가 오면서 반도체 경기가 침체 빠졌고요. 삼성전자 주가도 급락했었죠. 그리고 2004년, 2007년에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면서 특히 휴대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가 호황을 누렸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면서 심각한 침체에 빠졌었죠. 그래서 호황 다음에는 반드시 또 나쁜 사이클이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 주가는 단기적으로 이런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사이클 혹은 그 중장기 사이클을 결정하는 게 뭐냐? 수요죠. 세계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야지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고 삼성전자 주가도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하고 G20 선행지수 방향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G20 선행지수가 과연 언제까지 증가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예측입니다만은 제가 G20 선행지수를 예측해 보니까 작년 12월까지 발표됐습니다만은 올 1분기에 정점이 나옵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OECD에서 우리나라 선행지수도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역시 작년 12월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가 전망해 보니까 1분기 중후반에 정점이 나옵니다. 물론 제 모델상의 수치예요. 앞으로 그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꺾이면은 반도체 수출도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꺾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G20 선행지수가 삼성전자 주가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최근에 G10 선행지수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 괴리가 가장 많이 벗어났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OECD G20 선행지수가 꺾이면은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가도 꺾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꺾이면은 반도체 수출 꺾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주가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제가 삼성전자 주가를 조금 더 변동을 쉽게 보기 위해서요. 이 그림은 삼성전자 주가에다가 로그를 씌운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변동을 조금 더 쉽게 볼 수가 있죠. 역시 선행지수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우리 국가 데이터처에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걸 발표해요. 여기에 있는 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국가 데이터에서 발표한 거를 제가 재수정해 가지고 다시 저 나름대로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1분기에 정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1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반도체, 삼성전자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는데 둘 다 계속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선행지수인데 OECD 한국 선행지수나 우리 국가 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가 제가 예측해 보면은 1분기에 정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 모델이 맞다면은 앞으로 갈수록 반도체 수출 증가세도 좀 둔화되고 삼성전자 주가도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매크로 측면에서 전망한 거예요. 그런데 늘 여러분들이 매크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마다 다 있죠. 이분들 전망치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최근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전망치를 보니까 6개월 사이에 영업이익 목표치, 삼성전자 주가 목표치 6번을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경기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급격하게 좋아진 만큼 예를 들어서 선행지수가 꺾이면은 또 급격하게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크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애널리스트 자료 보면서 한번 마이크로 측면에서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제가 보는 매크로 측면에서는 선행지수가 꺾이고 머지않아 반도체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삼성전자 주가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AI 혁명의 으뜸이 엔비디아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조정 국면에 들어섰는지 상승 추세에서 잠깐 조정인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요새 미국에서 AI 거품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AI에 엄청난 투자를 했죠. 그러나 그만큼 수익은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에서 내년까지는
AI 투자에 따른 수익성을 검증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익성이 생각보다 나쁘다면은 언제든지 AI 투자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AI 관련 기업들 투자도 줄어들 수 있고 주가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AI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어떻게 나는지 엔비디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그 조정을 보인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시적인 조정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그 GPU를 사용하는 구글이 그 TPU라는 거를 ASIC이라고 그러죠. 특별한 거 반도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존 베타도 이런 걸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GPU는 어디나 들어가는 일반적인 거고요. 이런 것들은 특수한 거예요. 조금 그 성격이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엔비디아 수요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됐습니다만 그 중국이 엔비디아가 만든 H200 실질적으로 연구용 외에는 수입하지 말라고 기업들한테 이렇게 공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공고는 공고가 아니라 저는 강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매출,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으면은 새로운 회사들이 진입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기술적 격차를 극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AMD 이런 거 비슷한 반도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엔비디아 영업이익률도 좀 줄어들 수가 있죠. 이번에 AI 혁명 핵심은 저는 엔비디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반도체 수출 여기에 영향이 많이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 선행지수가 우리 반도체 수출 삼성전자 주가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그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만든 그 HBM 수요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려워지면은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시적 차원에서는 선행지수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미시적 차원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 굉장히 똑똑합니다.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요.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서 우리 반도체 경기, 삼성전자 주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자 어른이라는 책인데요. 간단하게 다시 그 설명을 드리면은 이 책은 대학 교수와 그 부인, 은행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인이 쓴 책입니다. 대학 교수는 흔히 이론만 알고 있는데요. 현장 실무는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부인이 은행에서 개인 고객, 법인 고객을 만나면서 상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보면은 경제 기초 이론뿐만 아니라 투자 전략, 시무 10조라고도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가 경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경제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에도 경제 기초를 다루고요. 그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이론과 현장의 이야기를 다 여러분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로 제가 추천해드린 책을 읽고 싶은 이유와 구독자분들은 올해 목표를 적어주시면 20분을 선정하여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일요일 자정 이때 마감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